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루미늄 철판에 네. 시대의 자화상을 새기는 작가 장정우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인물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다양한 그 시대적 모습을 통해서 이상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재 선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게 딱 봤을 때 그림 자체가 약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좀 와일드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캔버스를 선택하지 않고 이 철판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조소과 출신이기도 했지만 저라는 사람의 에너지를 그림으로 이제 그렸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원래 이 철판 작업을 하면서 블라인더뿐만이 아니라 플라즈마도 쏘고 막 그러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플라즈마에다가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 캔버스에 대해서 그림이 이제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의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판이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한 게 본질적인 이유고, 나아가서 이제 이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제가 표현한 이 그 글라인더 작업들 보면은 제가 현재 작업하는 고사성어의 원후취월이라는 고사성어를 베이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숭이가 바라보고 잡으려는 달, 그것은 물에 비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분수를 망각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 달을 잡으려다 결국 물에 빠져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예요. 근데 이 고사성어는 한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사성어 내부에서의 의미는 결국 물에 비친 허상을 향해 손짓한 원숭이를 그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자 원문으로만 해석하면은 반대로 달을 잡은 원숭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한 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배경적인 의미는 고사성어 속에서 나오는 물에 비친 잔상, 물에 비친 그 달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가의 조형관념으로 해석한 달의 크레이터 문양을 표현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양면성을 지금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글라인더를 표현을 한 거죠. 우선 지금 제가 인물하고 동물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작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하고 가장 닮은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판단된 동물들 위주로만 작업을 해요. 우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시장에서는 사람들 위주로만 지금 공개를 했지만, 우선 그래요. 먼저 이제 사람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이야기를, 자기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상을 향해 원우치월에서 이제 원숭이가 달을 쟁취하는 것을 저는 사람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번뇌한 사람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이야기에서의 사람은 그렇게 어떠한 이야기를 담은 사람들을 작업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대중성을 위해서 주로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이제 모델의 외곽 인체 라인이기 때문에, 모델을 따로 앉혀서 그 모델을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제 때로는 그렇게도 작업을 하고, 아니면은 아예 어떠한 이야기를 품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품은 사람을 앉혀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물은 그렇고, 동물 같은 경우는 제가 늑대랑 독수리, 매를 주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늑대를 작업하는 이유는, 늑대는 첫 번째로 무리 생활, 그리고 계급 사회,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평생 살아가요. 저는 이러한 늑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이 태고적부터 갖춰져 온 모습대로 무리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의 계급, 그리고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늑대의 삶하고 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늑대의 모습은 풍요의 상징은 아니에요. 풍요로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척박하고 싸우고 처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 격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좀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독수리. 독수리는 제가 뭐 다양하게 그리긴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제가 그 상징하는 독수리는 그 대머리 수리라고 되게 좀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도 일부일처제,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는 전 지금까지 뭐 그 현재 흰머리 수리도 그렸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의미로 생각을 하는 대머리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루하루 인간이 살면서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결한 정신마저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독수리가 제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날개도 크고 멋있지만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독수리라는 존재는 제왕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큰 날개를 통해 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닿고자 했던 이상향을 향해 도달할 수 있으리란 희망까지 담아낼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작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매 같은 경우는 그 낙상매라는 게 있어요. 낙상매가 뭐냐고 하면은 매가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해요. 새끼들한테 먹이를 줄 때 먹이를 고스란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늘 위에서 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매가. 근데 그러다가 새끼가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둥지에서 새끼가 떨어지면 죽거나 다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그렇게 둥지에서 떨어진 매가 다치고 나면은 둥지로 못 올라오니까 굉장히 악독하게 변한대요. 악착같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젊은 층들, 젊은 현대인들이 아니면은 아버지 세대들이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아있던 거예요. 근데 낙상매는 대단한 매로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하늘의 제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에게 매상향용으로 임금님에게 전해지던 최상의 매가 낙상매라고 전해져요. 낙상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하늘의 제왕인 수리마저 고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처음 되게 가슴이 벅찼었어요. 우리가 처절하게 제가 그리는 늑대나 독수리, 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되게 맹수의 이미지고 풍요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당당하게 쟁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제가 호사성어 속 원우치원, 즉 원숭이가 달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물들을 이용해서 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은 입체 작업을 원래 이제 입체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입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각적인 소재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접목한 걸 시작으로 이제 이 철판에다가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작업은 평생 하는데 더 이제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게 저는 설치 작업을 좀 굉장히 지금 계획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계획을 많이 해놓은 게 있는데 국제사회 이슈를 담은 설치 작업. 근데 살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괴하고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설치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폭력으로서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온 약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우선은 주변에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계시지만 삶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투쟁하면서 살아왔던 삶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에 따라서 투쟁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관적인 이야기로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다양성이 많이 생겼죠. 현대미술의 메인스트림 자체가 유니크한 작가의 관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무대에 걸맞게 다양하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 다양성 속에서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